안녕하십니까. 자, 4월 9일 월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시작을 알리는 증시 토크는요. 자, 마음을 다지는 주제로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하락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은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오늘 증시 토크 초반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앞서서 오늘 글 주제는 시장 전망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를 대비한 글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했을 때, 20 내지 30% 하락했을 때, 40 내지 50% 이상 하락했을 때 어떤 투자 심리에 빠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오늘 글을 썼다 보니까 글만 보다 보면요. 자칫 러펀드 이성수가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해석할까봐 노파심에 이렇게 앞에서 좀 뭐랄까 좀 노파심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일단 저의 글 취지를 언급드리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10%, 20 내지 30% 그리고 그 이상 하락했을 때 과거에 투자 심리는 어땠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그때 당시의 투자 심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번 묘사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 10% 정도의 주가 지수 하락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의 주가 지수 하락은요. 자, 중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견뎌주는 투자 심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그래도 한 10% 수준입니다. 자, 1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은요, 그래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2015년에 봄부터 해서 늦여름까지 있었던 15%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 그때 최근 한 5년 중에는 제법 깊은 폭의 하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도 대략 10%대 하락이었죠. 자, 최근에 2월 쇼크 이후 주가지수가 한 10%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1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주가지수 10% 정도의 하락을 생각할 때 최근에 2월 증시 쇼크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떠올리시면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불안하셨죠? 예. 그리고 1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대신에 아마 이런 심리적 상황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자, 불안하긴 했지만 공황이나 패닉 심리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불안하긴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공황 상태로까지는 아마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가지수 10% 하락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 내지 3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패닉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 요 시기가 되면요. 투자자 심리가 점점 불안감을 넘어서 패닉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투매에 동참하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나오게 되면요 매우 강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또는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반토막 난 그런 투자자들도 급증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자, 요런 시기는 2011년 8월 유럽 위기 때 있었습니다. 8월 1일 잠깐 반등했다가 다음 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4거래일 만에 21%가 넘는 지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투매를 하셨던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때는요, 자,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같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한 30% 이상 하락하는 수준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좀 독특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명 10%대 지수 하락률 때는 견디는 흐름이었다가 20 내지 30% 이상 넘어갈 때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주가 지수가 30 내지 40% 정도 하락하는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몰라 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요 수준에서는 그야말로 자포자기입니다. 마치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엔돌핀이 증가해가지고 고통을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멍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주가지수 30 내지 40% 하락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주가지수가 그 정도 하락하면 잠시 한두 달 정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멍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요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 20% 30% 하락할 때부터 나타나는데요. 많이 하락한 종목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집중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50% 이상 하락하는 수준이 나타날 때 그 문제가 크게 부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 30% 정도 하락하면요, 마지막 파이널을 한 50%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때가 그랬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후에 잠시 소강 국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름을 쫙 짰습니다. 자, 그 시기가 바로 50% 하락입니다. 요때는요, 그 직전까지는 아몰라하고 이제 멍했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마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각성 상태를 보였던 것처럼 갑자기 아몰라 하는 게 계속 지속되면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갑자기 주가 지수가 50% 이상 하락하면은 갑자기 내 계좌 수익률이 엄청나게 손실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심리적 패닉이 20% 30% 주가 지수 하락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난 그 심리적 붕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서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요 시기가 되면요, 계좌 손실률이 70 내지 90%까지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주가 지수는 반토막이지만 실제 계좌 손실은 뭐 4분의 1 토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또 레버리지를 가미해가지고 더 투자를 했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마지막 고름을 짜내는 급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을,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겨울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 패닉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을 볼 때 이런 경우가 10년에 한 번이든 뭐 20년에 한 번이든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종장이 왔을 때 그 폭이 10%로 그칠지 정말 심각한 50% 하락으로 그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는 이거 딱 맞췄어요 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사후 약방문 내지는 후견지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투자 심리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각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체 계좌 수익률이 앞서 언급드렸던 심리적 붕괴 수준까지 이르지 않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간단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뭐 50대 50 전략도 괜찮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자산 배분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뭐 동쪽 자산 배분 전략도 괜찮고 어떠한 방식이든지요.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거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에서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 뭐 요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시장에서 이겨내는 방법, 자산 배분 전략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특히나 변동성이 확대된 올해 증시에서는 꼭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고 꼭 실천하시기를 저희 시청자님 그리고 독자분들께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